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의 해결이 국교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의 가로를 잇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본의 바람 뉴스입니다. 8월 9일 젊은 승려를 한 납치 문제 알리기의 일환으로 도쿄 시내에서 납치 문제에 관한 중학생 대표 모임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날은 전국의 광역지방자치체와 전령지정고시들의 교육위원회가 추천한 67명의 중학생들이 도쿄에 모여 납치 문제에 대해 배우고 납치 문제를 같은 세대와 가족 그리고 지역 사람들에게 자기 일처럼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논의했습니다. 이 논의에 앞서 먼저 하야시 요시마사 내각 관광 장관 등 납치 문제 담당 대신의 개회사가 있었으며 이어서 북조선에 의한 납치 피해자 가족위안단체의 대표인 요코타 타쿠야시의 강연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참가한 중학생들은 17조로 나뉘어서 일본 젊은 사람들에게 납치 문제를 알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메시지가 효과적인지를 논의하고 방송용 광고를 만들기 위한 시안을 그림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전체 발표에서는 중학생들이 앞서 그림으로 작성한 시안을 바탕으로 연극을 발표했습니다. 이 중학생 대표 모임에 참가한 중학생들은 앞으로 스스로 납치 문제를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납치 문제를 주변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역할을 할 것이 기대됩니다. 또한 이 대표 모임에서 중학생들이 발표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를 활용해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고 향후 납치 문제 관련 홍보 활동에서 사용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은 이 납치 문제에 관한 중학생 대표 모임에서 하야시 대신의 개회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일본인이 납치를 당했습니다. 2002년 10월 15일 5명의 납치 피해자가 북조선에서 일본으로 돌아와 가족과 상봉할 수 있었습니다. 22여 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의 일이고 오늘의 날의 일이라고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단 한 명의 납치 피해자의 귀국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직도 많은 납치 피해자분들께서 북조선에 남겨져 있습니다. 납치 문제는 역사상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납치 피해자가 자유를 빼앗긴 채 귀국하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문제입니다. 이 사실을 먼저 꼭 인식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시에 납치 피해자의 가족분들도 고용해 주셔서 시간적 제약이 있는 납치 문제는 한시도 도무지 할 수 없는 인도적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해결에는 세대 지역을 불문하고 일본 국민이 한마음이 되어 모든 납치 피해자의 하루라도 빠른 일본 귀국 실현을 위한 강한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분과 같은 젊은 세대가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알리는 것은 젊은 세대를 포함한 일본 국민들이 납치 문제를 결코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북조선이 잘 전달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코타 네고미씨는 1977년 여러분과 같은 중학생인 13살 때 니가타시에서 북조선에 납치되었습니다. 배낭 연습을 마치고 귀가하던 길이었습니다. 저도 그
그 현장을 방문했습니다만 정말 집 바로 근처에 아주 평범한 주택가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친구나 형제 자매가 어느 날 갑자기 납치되어 그 후로 몇십 년 동안 만날 수 없고 목소리조차 들을 수도 없다는 사실을 상상해보시고 꼭 자신의 일처럼 납치 문제를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뒤에 요코타 메그미치의 남동생인 북조선에 의한 납치 피해자 가족 연락회의 대표를 맡고 있는 요코타 타쿠야씨께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건면했습니다. 납치 피해자 가족의 심정 그리고 해결을 위해 지금까지 노력해온 활동 등에 대해 직접 이야기를 듣는 것은 납치 문제에 대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납치 문제에 대해 깊게 이해하고 그리고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자신이 느낀 것을 바탕으로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전국에서 모인 중학생 여러분이 오늘 교류를 통해 문제 의식을 깊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친구, 가족, 같은 지역의 사람들이 이 납치 문제를 자신의 일로 생각하게 하기 위한 동영상의 아이디어를 제작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작년 참가자들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제작된 동영상을 보고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다고 감탄했습니다. 납치 문제에 관한 행사나 집회 등의 다양한 기회에 그 동영상을 사용했습니다. 올해도 훌륭한 많은 아이디어를 여러분께서 발표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 일본의 바람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일본에 살고 있는 북조선 출신인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보내드립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북조선의 중앙TV에서 이번에 수해 순환에 대해 인명피해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만 한국의 언론은 이번 수해로 1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저는 자세한 상황을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교직원들의 피해를 진심으로 이혼에 말씀드리는 것과 동시에 보다 더 빠른 복구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프랑스에서 개최된 2024년 파리 올림픽과 일본 북조선 선수의 경기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2024년 12월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제33회 올림픽 대회가 프랑스 파리를 중심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여름 올림픽은 2021년 도쿄 올림픽으로부터 3주 만에 개최되었습니다. 도쿄 올림픽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으로 무관객 또는 관객 수를 크게 제한한 형태로 개최되었지만 이번 올림픽은 여름 올림픽으로서는 오랜만에 관객들도 많이 들어와 순경히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북조선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대를 이유로 도쿄 올림픽에는 참가하지 않았지만 여름 대회로서는 8년 만에 파리 올림픽에 참가했습니다. 한편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침공을 계속하는 러시아와 그 동맹국 벨라루스의 올림픽위원회의 참가 자격을 정지하는 부분을 2023년에 결정하였으며 이번에 두 나라에서는 국가를 대표하지 않는 중립의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만 개인 자격으로의 통과가 인정되어
메달 수여식으로 두 나라의 국가 국기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2024년 파리 올림픽 대회에서 일본 대표 선수들이 메달 획득수는 지난 2020년 도쿄 올림픽 대회에 이어 연속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일본 대표팀이 이번 대회에서 전체 16종목에서 획득한 메달은 금 20개, 은 12개, 동 13개, 합계 45개가 되었고 금메달 수, 메달 총수는 일본이 아닌 나라에서 열린 올림픽 대회에서는 일본에 있어서 과거 최고로 많은 수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금메달의 수는 미국, 중국에 이어 3위로 대회 전에 일본 올림픽 위원회가 설정한 목표의 20개에 도달했습니다. 경기별 금메달 획득은 레슬링이 8개, 유도와 체조가 각각 3개, 스케이트보드 2개, 여자 창던지기 1개, 그리고 브레이킹 1개였습니다. 일본은 2010년에 스포츠 입국 전략이란 활성화 정책을 세우고 이듬해 스포츠 기본법을 만들어 5년 단위 계획을 세우고 경기력 강화에 나섰습니다. 2015년에는 문부과학원 안에 있던 스포츠 청소년국을 스포츠청으로 격상시켜 엘리트 스포츠 육성에 힘을 썼다고 합니다. 결과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등의 메달을 획득한 일본 선수들 가운데는 10대와 20대 초반의 젊은 선수들이 많았고 역동적인 신생 스포츠에도 강화했습니다. 이번에 파리 올림픽에서 공식 종목으로서 새로 추가된 브레이킹 여자에서는 유아사 아미 선수가 우승하여 브레이킹 초대 여왕으로 되었습니다. 또한 육상 여자 창던지기 키타구치 하루카 선수는 일본에서 마라톤 2위 육상에서 처음으로 여자 금메달 선수가 되었습니다. 키타구치 선수는 이 종목의 성지군인 유럽에서 집중 훈련을 하면서 실력을 끌어올렸고 작년 세계 선수권에서 우승하는 등 최근에 급성장을 하였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북조선에서는 올림픽에 대해 별로 보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이번에 파리 올림픽에서 북조선은 금메달은 없었고 메달이 탁구와 물에 뛰어들기에서 각각 1개, 합계 2개, 동메달은 레슬링 2개, 물에 뛰어들기 1개, 권투 1개, 합계 4개로 메달 순위가 69위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금메달 13개, 금메달 9개, 금메달 10개를 획득하여 메달 순위가 8위였습니다. 저는 2028년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되는 다음 여름 올림픽 대회에서도 화해와 평화의 상징인 올림픽 대회에 북조선이 참가하고 활약하는 것을 바라겠습니다. 또한 다음 올림픽에서는 북조선에서도 꼭 올림픽 경기가 방송되어 많은 북조선 사람들이 세계 사람들과 함께 올림픽을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의 일본 문화 속의 코너에서는 프랑스에서 개최된 2024년 파리 올림픽과 일본 대표단 선수의 경기 결과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일본 문화 속의 코너를 청취하고 계시는 북조선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 일본 문화 소개 코너였습니다. 다음은 뉴스 해설입니다.
납치 문제와 북조선에 관한 뉴스를 일본의 북조선 연구의 1인자로 알려진 도쿄 국제대학 이승희 하지메 교수의 해설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15일 날에 한국의 여성으로 파송되는 광복절의 축사 연습을 담았다. 바로 연습을 좀 했었습니다. 올해 축사 연습은 예용과 너무 다르게 만드는 건데 일본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었습니다. 일본에 대한 역사 문제라는 별로 언급도 하지 않은 것은 역시 중국의 윤석열 정권이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개정사라는 것은 너무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데 대해 자신감으로 좀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의미하고 보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8.15 연설을 한 것은 좀 보면은 통일의 존재에 집중을 좀 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3월 달에 3.1절의 연설 기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혀 통일 대한민국이란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자유통일이라는 개념을 표시하고 통일에 대한 민주라는 것을 좀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시범으로 하다 이런 것은 표시를 했는데 그거는 구체적인 그런 내용 이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이나 정답을 하는 것은 별로 표시를 하지 않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8.15 연설에서 반드시 이런 통일에 대한 민감을 좀 지향하는 그런 비전이나 정략을 하면서 한번 할 것을 예산을 좀 뒀습니다. 사실은 그런 식으로 이런 윤석열 연설이 나오고 있던 것만 알 수 있습니다만은 현재로는 세 가지 과제라는 것은 제시를 했었습니다. 하나는 한국 국민들이 좀 자유통일을 좀 추진할 수 있는 가치관과 역량을 좀 보다 좀 확실하게 가져가야 된다라는 가져가야 될 그런 과제. 두 번째로는 북조선 주민의 자유통일을 하고 한쪽이 좀 원하도록 평화를 좀 만들어야 되는 그런 과제.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국제사회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교수를 좀 했었습니다. 이런 세 가지 과제에 관해서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언급을 했었던 북조선 주민들이 자유통일을 합니다. 그런 것은 좀 원하도록 변화를 좀 만드는 그런 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그 과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선 인권의 실질적인 개선이 있겠다고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조선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제시하고 이런 인권의 실정이 좀 좋아지도록 개성을 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당하겠다고 그런 생각으로 좀 알겠습니다만은 그것을 북조선에서 본다면 너무너무 좀 그대로 너무너무 좀 외환한 그런 정책이랑 또 북조선 쪽에서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수 있었게 원래 윤석열 정권이 자유랑 가치관에 대해서 너무 중시하는 그런 정권이었기 때문에 물론 자유 통일을 하는 것은 좀 전면적으로 노력을 좀 힘을 주고 해야 되겠고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북조선만 어느 정도까지 예상을 좀 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조선론으로서 볼 때 이런 자유방해를 조선 주민들은 아무래도 자유는 또 개념이나 또 가치관이나 또 상대하는 것은 역시 그것은 결론적으로 조선의 제도 통례, 정권 통례, 박사 통례 거기에 좀 연결되는 그런 이야기 같은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 우리가 개념을 아마 조선적으로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조선이 보다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한 접근하고 관계를 더 중요시하고 그 전사하고 중국 러시아에 대한 봉사를 더 할 것 같다고 고생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러시아도 역시 자유라는 것은 너무 제한을 하고 만약에 중국 러시아가 국민들 안에 자유라는 것을 확대한다면 투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각종 문제를 갖고 있는 중국 러시아에 조선이 더 가까워질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은 미래에 조선이 또 양심이 정상화를 접근하고 또 정상화를 만약에 좀 세운다면 혹시 한국의 자유 공세라고 이런 것을 좀 반대하기 위하여 좀 유효한 그런 수단이 될 거라고 한국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여성으로 정권의 통일 문제는 역시 동일한 정책을 말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선이 너무 반대할 것이고 그러나 한국 국민 가운데서 좀 더 지지에서 얻을 수 있는 역시 동일한 것은 부담이 많은 동일 방향이기 때문에 특히 젊은 세대에는 어느 정도까지 시장의 정책을 좀 지지하고 지원할 그런 것은 되게 미치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승희 공순의 뉴스 기술이었습니다. 이 방송 일본의 바람은 북조선의 우리에 닥치되며 지금도 여전히 북조선이 운영하고 있는 일본인들에 대해 알리고 일본에 대한 이해를 높여보자 일본 정부가 추가하는 방송입니다. 문제 해결은 일본 총재에게 있어 무엇이라도 통일 해결을 위한 우선 과제입니다. 일본 정부는 조선의 운영에 닥치된 피해자분들의 강제적인 접근을 한시라도 빨리 돌아오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다음 6월 3일을 조선이
정도는